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19 부동산 TV의 작가 219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내용은 교통망도 모르면서 부동산 투자를 한다고. 다시 한번요. 교통망도 모르면서 부동산 투자를 한다고. 지은이는 아이고 빡시다님입니다. 재밌네요. 이름이 아이고 빡시다. 얼마나 세상살이가 빡시었으면요 빡시다고 했을까요? 그래서 이 책을 들고 나왔는데요. 이 책을 들고 나온 이유는 제가 교통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교통망. 그래서 교통망 속에 우리가 부동산 투자, 토지 투자, 아니면 뭐 아파트라든지 상가 다 교통망 속에 있죠. 더 중요한 것은 일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교통망이 좋아지고 사람들이 인구가 유입되는 경우도 있고요.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인구가 유입되고 그쪽에 이제 필요성에 의해서 교통망이 구축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교통망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이 책을 가지고 나왔고요. 이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철도망 분야에 이분은 이제 제가 뭐 자기는 전문가라고 하진 않는데요.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아는 전문가라고 볼 수가 있죠. 투자, 이론적인 부분이 아니고 투자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분도 제가 이제 근대 건국대학교 자산관리 과정에서 제가 강의도 듣고 이제 한마디로 이제 이야기를 들어봤죠. 그래서 대단히 아는 것도 많고, 이분은 근데 이제 그렇게 오래 한 건 아닙니다. 2013년부터 경매 투자를 시작해서 부동산 분야에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제 실전 투자를 또 많이 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경험이 많다고 해서 잘 아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도 이분처럼 그렇게 오래 하지 않아도 뭐 5, 6년, 6, 7년 해도 충분히 전문가도 되고 투자도 잘 할 수 있다는 걸 이 책이 말해주고 이분이 또 말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2페이지 한번 보시면 이분이 이제 이 작가가 이야기를 한 것을 잘 이제 들어보면 됩니다. 교통망 분석 투자는 단순히 어디에 어떤 노선이 생기느냐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처럼 새로운 교통망 때문에 그 주위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분석하는 투자다. 그래서 교통망 주변으로 어떻게 변할지를 분석하는 투자죠. 그래서 교통망 분석 투자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통망 분석 투자 중에서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지금 이제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속에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25년까지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고요. 앞으로 이제 2026년부터 2035년까지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곧 하반기에 발표될 예정이고요. 그 속에 들어있어야 이제 되든 안 되든 가능성이 확실히 높아진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계획이니까 확실히 한다는 건 아니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 속에 실행 계획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계획 속에 반드시 들어있어야 예산이 잡히고 이제 확정이 돼서 시작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 잘 보셔야 되고요. 지금 현재는 3차고 앞으로 4차가 발표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따라서 이제 한 예로 소사원 시선하고 신안산선이 지나는 안산에 이제 투자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초지하고 원래 선부하고 시흥시청 이렇게 지나가는 게 이제 지금은 이제 소사원 신선은 이미 되었고요. 선부역 지나가는 게. 그다음에 신안산선은 예정돼 공사 시작하고 있는데, 그게 예전에는 초지, 선부, 시흥시청, 광명 이쪽으로 해서 이제 여의도까지 가는 노선이었는데 지금 바뀌었어요. 옆에 있는 중앙역, 그다음에 강명, 영등포, 여의도 이런 쪽으로 바뀌어버렸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치권의 어떤 그 역량에 따라서 바뀌더라고요. 계획이 확정됐는데, 확정은 아니지만 이제 예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뀐 이유는 그때 민주당에서 이제 한나라당으로 바뀌면서 힘이 세진 쪽이 한나라당이었죠. 그래서 한나라당 지금 이제 국토교통부에 있는 모 의원이 아마 힘으로 이쪽으로 밀어붙여서 중앙선, 자기 지역구 쪽으로 땡겨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 정권이 쇠락하면서 한나라당에 넘겨주면서 이 계획조차도 이런
엄청난 큰 계획조차도 바뀌어버린다. 이런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이 예정되어 있다 해서 투자를 했더라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반드시 꼭 한다라고 100% 믿으면 안 된다는 거. 변수가 생길 수 있고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런 계획 속에 당한 적이 있어서 이제 그 계획을 완전히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해야 하는 거다. 그리고 시작해도 시간이 질질질질 끌다가 예산이 안 잡혀서 10년, 20년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무용지물이죠. 빨리 시작해서 빨리 끝내야 효과가 극대화되는 건데 계획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계획만 믿지는 마시고 그래도 계획도 무시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이제 가능성을 열어두고 항상 리스크를 생각하고 변수를 고려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적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이분이 계속 이 책에서 자주 말씀하시고 강의에도 말하는 게 월곶 판교 노선이에요. 월곶 판교 노선이 뭐 중요한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시흥 월곶에서 광명, 인덕원, 판교를 지나는 노선이죠. 이 노선이 연결된다는 것은 어떻게 다른 핵심 노선과 연결되는데 송도에서 강릉까지 가는 동서 노선이 이제 완성되는 그 중간에 있는 저기 끝지점에 있는 노선이죠, 서쪽. 근데 이제 그 동서 간선 철도망 구축을 위한 핵심 사업인데 이 사업이 되면 이쪽에 있는 이제 월곶 광명이나 인덕원 안양 인덕원 쪽이 많은 영향을 받을 텐데 이분이 이제 아마 인덕원 쪽에 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지역 쪽에 있는 이제 그 어떤 호재를 이야기하려고 이것을 강조하는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아파트 투자는 안양 인덕원 이쪽 굉장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쪽에 이런 노선도 지나가고 지하철도 연결되고 이제 여러 가지 교통망이 좋아진다면 아파트 투자 굉장히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분도 그런 점에서 강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서 월판선 주목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는 이제 토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서해선 북선 준철이라는 게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안중역이라고 있어요. 위에는 향남역이 있고요. 화성 항남. 요 노선 주변인데 아직도 노반은 거의 다 이제 됐는데 이런 역사 공사들이 아직 진행 중이거나 진행이 되지 않는 것도 있고 그냥 기초 공사 중인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시간을 끌게 되면 주변 토지 투자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투자하신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그래서 예산이 빨리 잡혀서 빨리 끝내는 거를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데 그런 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힘들다는 거죠. 이 투자가 그래서 그런 변수가 따른다는 거. 그래서 안중역 주변에 토지 투자하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뭐 비싼 가격에 산 분들은 300만, 350에 샀는데 아직 어떤 변화가 없다면 한참 기다려야 되고 그런 이제 시련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유의해서 보시라고. 그러니까 제가 있는 지역은 진천이기 때문에 이쪽을 보면 이제 동탄에서 오송 가는 정주공항 가는 노선이 있어요. 그게 바로 충북 혁신도시를 지나가기 때문에 요 옆에가 바로 덕산읍이라는 거죠. 진천군 덕산읍. 이 라인을 갖다가 주목해 보시라는 거고요. 이 라인은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확정된다면 진천 읍내보다는 오히려 덕산이 충북 혁신도시가 있는 덕산이 훨씬 더 인구 유입이 빠를 거고요. 커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도 물론 인구가 여기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혁신도시 때문에. 즉 일자리가 많이 있고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 게 이제 많기 때문에 앞으로 충북 혁신도시를 주변으로 해서 많이 발전될 수 있다. 그래서 그 노선 지나가는 거 보면 청주, 진천, 안성, 화성 이제 동탄 2기 신도시죠. 이런 노선을 지나가는데 이거는 다 보면 인구가 유입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인구가 유입되어 있는 지역은 교통도 따라간다. 진천읍에 안 가고 충북 핵심도시에 가는 게 인구가 거기 유입되어 있고 그쪽을 키운다는 뜻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그 라인이 훨씬 더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충북도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을 건의한 노선입니다. 아직 확정된 거 아니에요. 건의한 노선인데 이미 예정돼 가지고 다 표시는 되어 있어요. 어떻게 지나간 노선도는 변할 수는 있지만 표시는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노선을 따라가면 정주공항, 충북혁신도시, 그 다음에 이제 진천국가대표 선수촌, 그 다음에 안성, 동탄을 따라가다 보면 동탄에서는 어디를 만나죠? 즉 수서에 가는 SRT를 만나게 됩니다. 그다음에 수서에서 SRT는 또 어디까지 삼성이나 의정부까지 연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동탄 가면 동탄에서 결국은 SRT 타고 삼성까지 간다면 삼성은 또 뭐가 들어오죠? GTX A 노선과 GTX C 노선이 교차하는 교차 지점이에요. 삼성이. 그래서 서울에 있는 접근성이 훨씬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거죠. GTX 타면 이제 어느 곳이나 빠른 시간 내에 20분, 30, 15분, 20분 내에도 갈 수 있고 접근성이 굉장히 개선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천에서 볼 때는 반드시 어디가 돼야 된다? 이 이 노선이 수도권 내륙선이라고 하는 노선이에요. 수도권 내륙선이 반드시 돼야만이 그 노선을 다 활용할 수 있고 충북 혁신도시가 훨씬 커질 수 있는 이런 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교통망의 호재는 곧 자기가 가진 부동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교통망을 보고 투자를 하라는 이 책 좋은 내용 많이 있고요. 여긴 특히 이제 아파트 투자에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이제 토지 투자를 할 분들도 이런 것을 응용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5개년 단위의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바탕으로 전국 교통망 지도의 큰 그림을 그려보면서 여러분들이 투자처를 찾아보는 거고요. 뉴스와 소문 너무 믿지 마시고 관련 기관 지자체 보고서나 객관적 자료를 찾는 법을 배웠죠. 저도 그래서 이제 지자체 홈페이지 내용 많이 뒤져보거든요.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정말 객관적 정보를 찾는 방법을 여러분도 찾아내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교통망이 생길 지역 주변으로 어떤 시설이 들어서고 어떻게 개발될지를 분석해 보는 것. 그게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를 하면서 해야 될 일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핵심적인 내용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교통망을 어떻게 분석하고 투자해야 되는지 조금이나마 이 동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려고 한 것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응용해 보시고 현장에서도 이런 것을 응용해서 투자하시는 습관을 기르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남겨주시고요. 219 부동산 TV의 작가 119였습니다. 날씨 쌀쌀한데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